자식 믿고 집 줬더니 은퇴한 부모에게 돌아온 퇴출 통보. 나중에 이 집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바꿔놓자. 노인네 이름으로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불편하잖아. 엄마 걱정 마.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이렇게 시작된 일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엄마, 이제 여기 살기 좀 힘들잖아. 우리가 좀 편하게 살려면 말이야. 아빠,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결정이야. 다른 데서도 사실 수 있잖아요. 요즘 노인 아파트도 잘 돼 있고. 믿었던 자식에게 집을 넘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이야기. 이게 뉴스 속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 이웃, 심지어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은퇴 이후의 삶이 평온하고 자유롭기만 한 시간일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은 자식에게 집을 넘겼다가 낭패본 은퇴 부모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주거와 관계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대비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은퇴 후의 삶 진짜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퇴직하고 나면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줄어들어요. 그럴 때 삶의 중심이 되는 게 내 공간, 즉 집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공간을 자식에게 넘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은 그대로인데 그 안의 권리는 사라진다는 말 기억하셔야 해요. 명의가 자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자식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부모가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죠. 은퇴 후의 안정감은 누구의 집에 사느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사례 1. 30년 살던 집에서 갑자기 퇴출당한 박모 씨 69세. 박 씨는 60세 정년퇴직 직후 세금 문제와 상속 대비 차원에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도 당시엔 감사하다며 절대 이 집에서 편히 사시게 해드릴게요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몇 년 후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집이 좁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가까운 곳에 원룸 같은 데 하나 얻어드릴게요. 여기선 우리가 좀 불편해요. 박 씨는 황당했지만 집은 이미 아들 명의.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강하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30년 정들었던 집에서 나와 월세 원룸으로 옮기게 됐죠. 그 후론 아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2. 등기만 바꾸자는 말에 속은 김 여사 72세. 김 여사는 세 아들 중 둘째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자식들 중에 가장 믿음직했고 둘째도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명의만 제 걸로 잠깐 해놓는 거예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 해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둘째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갚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집도 잃고 갈 곳도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첫째 아들이 모시겠다고 나섰지만 그 이후론 둘째와는 연락도 끊겼다고 해요. 사례 3. 착한 딸, 변한 사위 그리고 조용한 이별. 박 여사 75세는 외동딸에게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늘 효심 깊었고 자신이 외롭게 살기보다 같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년 후 사위가 이직으로 타지로 가게 되면서 딸 부부는 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 여사는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라고 물었지만 딸은 끝내 이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결국 노인 요양주택으로 들어가게 됐고 딸과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은퇴 준비는 재산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일? 세상에 못 믿을 자식이 어디 있겠냐 싶지만 문제는 상황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사정, 배우자의 성향, 손주 문제, 재정 상태 등 수많은 요소가 얽히면서 처음의 약속은 점점 멀어지곤 해요. 그래서 은퇴 준비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은퇴 주거 전략 3가지. 1. 명의는 쉽게 넘기지 말기. 사랑과 신뢰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등기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이 살림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집 명의는 반드시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2. 조건부 증여 활용하기. 조건 없이 주지 말고 사용대차 조건을 걸거나 살 권리를 명시하는 방식도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종신 거주권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면 실제 퇴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3. 마음보다 문서가 먼저다. 입으로 하는 약속은 쉽게 바뀝니다.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중요한 건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와 조언을 통해 은퇴 후 주거 안정성과 법적 권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주제로는 왜 노년기행 관계보다 자율성과 통제가 중요한가? 혹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노인의 삶의 질과 주거의 관계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노년기 주거와 자율성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노년기의 삶, 왜 관계보다 자율성이 중요한가? 우리는 흔히 노인은 외로워서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그 마음으로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같이 살거나 근처에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년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성과 통제감이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미국 심리학자 앨런 랭어의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노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쪽엔 스스로 식사 시간, 식단, 방 꾸미기 등을 선택하게 했고 다른 쪽은 모든 걸 간병인이 정해줬습니다. 그 결과 자율적으로 생활한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신체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심지어 사망률도 낮았죠.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율성은 인간의 전두엽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전두엽은 계획, 선택, 판단 등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무기력해지고 인지 기능도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도 자율성이 없으면 스트레스, 부모가 자식 집에 얹혀 살다시피 하면서 자율성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사 시간과 음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집안의 규칙이 자식의 기준으로 바뀌고 방문객, 소음, 생활 패턴 등이 모두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춰지면 결국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고 불러요. 반복적으로 내 의사가 무시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뇌는 이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학습해버립니다. 이는 곧 우울증,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심하면 수명 단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뇌는 집이 아니라 통제권을 기억한다. 다시 말해, 어디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얼마나 내 뜻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불을 끄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밥을 먹고, 내가 꾸민 공간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질 퀄러티 오브 라이프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회로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고령자의 경우 뇌세포를 공격하고 특히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위축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에 안정감 있고 자율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해 정신건강을 보호하죠. 자식 사랑과 독립적인 노후는 공존할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답게 사는 것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훨씬 오랫동안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의 핵심 전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함께보단 가까이 살아라. 자식과 동거보단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 단지 혹은 근처에 사는 형태가 심리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지원보단 계약을 활용하라. 자식에게 도움받을 때에도 말로 하지 말고 계약서나 명확한 약정을 만들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세요. 자율적 공간은 삶의 필수 요소다. 단칸방이라도 내가 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내 삶을 설계하는 최고의 투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에게 집을 줬더니 쫓겨났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로 출발했지만 그 바닥에는 은퇴 이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오류가 깔려 있었어요. 나는 부모니 자식이 당연히 잘해줄 거야. 이 집은 우리 가족 것이지 내 거라고 할 순 없지. 나중에 자식이 이 집에서 잘 살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나를 위한 은퇴 준비가 아니라 자식을 위한 은퇴로 이어지는 함정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의 본질은 다릅니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답게 사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출발점이 바로 내 이름으로 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집,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생활 구조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지금부터라도 자식 걱정보다 내 삶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보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은퇴 준비 아닐까요?